안녕하십니까, 김상입니다. 2월 17일 월요일 새벽 조회가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은 조교가 시작돼서부터 계속해서 눈이 내렸고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조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마필들은 조교를 좀 설렁설렁한 그런 경향도 있었고, 또 일부 마필들은 좋지 않은 기상 상황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조교를 한 마필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 결과에 또 반영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열심히 한 마필들은 열심히 한 마필들대로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이고, 조교를 좀 설렁설렁한 마필들은 또 그만한 대가를 또 충분히 치를 걸로 보여집니다. 여하튼 주로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트랙터들이 주로 정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계실 텐데, 경기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요강마 2월 22일 4주차 경마 토요강마 4경주로 펼쳐지는 경주입니다. 국내선마 5등급의 1200m 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는 몇 도 출전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인기마들 접전 경주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검포강 오늘 조교 모습 괜찮았습니다. 1200m이기 때문에 경주 거리도 줄여놨고 전 경주 11번 게이트에서도 입상을 끊어냈기 때문에 선항을 편안하게만 나갈 수 있는 조건, 스피드고와 군 마운틴이 있기 때문에 게이트 조건만 유리하게 받을 수 있다라면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기승기수도 괜찮고요. 오늘 조교 모습 스피드도 좋았습니다. 스피드고가 오늘 이철경 기수가 굉장히 오늘 조교장을 혼자 눈을 좋아하나 봐요. 이철경 기수는 아주 열심히 조교를 시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경주의 데뷔전부터 충분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서 엄청난 바람을 몰고 오면서 우승까지 했던 스피드고 더욱더 안정된 모습은 보여주고 있어요. 경주를 치르면서 좀 더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스피드고가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계속해서 출전이 미뤄지고 있는 군 마운트라든지 오조마방의 미라클 호프도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고 비상도 조금 더 나아진 이런 모습은 보여주고 있고요. 23조 마방의 큐피드 강자도 걸음은 다 나왔습니다만은 조금 더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검포와 스피드고가 오늘 모습은 나름대로 좋아진 모습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는 킹손도 다시 한번 속보량을 늘리면서 마피를 다시 다잡아가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어요. 검포 스피드고 오늘 모습은 좋았습니다. 토요강마 5경주로 펼쳐지는 별정 B형 방식 국내선마 5등급의 1200m 경주입니다. 뉘성병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조 오늘 열을 내고 다니고 있고, 삼성비마도 오늘 조교 모습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54조 마방에 오늘 조교 모습 괜찮았고요. 25조 마방의 월드 비욘드와 바람의 미소, 월드 비욘드는 조상봉 비스가 기승할 걸로 보여지고요. 전경주, 전장경주 모두 3위를 하면서 아쉬움을 가졌기 때문에 김동수, 문세영 기수가 각각 3위를 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조상봉 기수로 교체가 되는 조상봉 기수가 기승할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조교 모습 괜찮아요. 바람의 미소는 전주 쓰지 않고 전주 이제 파크 블레이드를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하고, 그러는 바람에 바람 미소를 쓰지를 않았고 퓨처 파이어를 중앙 기수를 기승하면서 바람 미소를 쓰지 않았던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문성혁 기수가 이제 기승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바람의 미소를 이번에 이제 문성혁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15조마방에서는 이제 김동수 기수를 또 태우기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바람의 미소를 문성혁 기수를 기승시켜서 이번 주로 미뤄서 문성혁 기수가 기승을 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또 생기게 됐네요. 올백은 전주에 쓰려다가 전주에 쓰지 않고, 제가 이제 전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여러 가지 변화를 주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영국 기수가 준비를 하는데 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완성도가 생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좀 더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것 같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초원마루는 오조마방의 초원마루는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하게 됐는데, 공백 이후에 돌아와서 정상적인 출시 주기로 돌아온 만큼 좀 더 관심도 가져봐야 될 것 같고, 카히나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아직까지 강도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체킹이 필요해 보여요. 일단 월드 비욘드, 바람의 미소, 삼성비마, 뉘성병력 모두 좋고 상태들도 상당 부분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마피는 올백이었습니다. 토요경마 7경주로 펼쳐지는 국내선마 5등급의 1300m 경주입니다. 우아룡이 최근 2차례 연속 입상을 끌어내고 있고, 전경주 특히 아주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입상을 우승을 여유있게 끌어냈기 때문에 가장 많은 관심을 모을 걸로 보여집니다. 송재철 기수가 기승 예정으로 보여지는데,
이 44조 마방의 송재철 기수가 지금 전주에도 조교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조교 강도를 지금 올리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돼요. 상태가 나쁜 건 아닙니다. 상태는 좋은데 주로 때문인지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뭐라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걸로 보여져요. 아직 조교 내용이 불확실합니다. 뭐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후반부까지 봐야만 되겠고요. 위시민은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한 걸로 보여지고요. 백학은 말보다도 무서운 멀로 기수가 기승을 하게 될 걸로 보여져요. 대승피는 이현종 기수가 기승 예정인데 말 상태가 상당히 좋아졌네요. 퀸 오브 캠프도 최근보다는 좀 나아진 이런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로열 고스트는 김동수 기승 예정인데 오히려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초강국은 김용군 기수 예정인데 역시 조금씩의 변화는 보여주고 있고요. 우아룡이 전경주 보여줬던 모습이면 가장 세다라고 볼 수 있는데 1300m 거리를 가볍게 극복을 했고 앞과 뒤가 모두 겸비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지 아직까지 조교에 대한 부분은 확실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아직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경주는 지금 단계에서는 우아룡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직 없습니다. 우아룡을 처리를 못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상태가 나쁘다라면 처리를 하겠는데 상태 자체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패턴을 좀 더 봐야 되겠고요. 자, 8경주로 넘어갑니다. 소유강마 8경주로 갑니다. 국내선마 4등급의 1300m 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재밌습니다. 매니 히어로가 이제 경주 거리를 줄여서 최근에 장구를 교정하면서 참 아쉬운 것은 작년 12월 달에 브리더스컵에서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해서 이게 악벽을 보이면서 굉장히 아쉬움을 좀 가졌는데 사실은 그 당시 악벽만 아니었으면 저는 우승을 했다라고 보는데 이 당시 우승을 하지 못했던 것은 매니 히어로에게는 정말 천추의 한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주가 아닌가. 그 뒤로 장구를 교정할 수밖에 없었고 사행하는 악벽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이 장구 교체가 이제 만능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매니 히어로가 나타내 주었고 대가를 교체한 것이 오히려 경주력 저하로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만식 기수가 이거를 교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였고 1월 5일 경주에서 경주력이 굉장히 퇴보된 모습을 보여줬고 전 경주에 이제 그걸 스피드로 교정을 하다 보니까 스피드를 내줬지만 종반 걸음이 좀 무디어졌었죠. 하지만 이제 많은 부분 호전은 보여줬어요. 어느 정도 적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 경주력까지는 회복을 되지는 못했죠. 이번에 이제 멀로 기수로 교체를 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멀로 기수가 끌리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번 경주보다는 끌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수요일날 목요일날 한 번 더 봐야겠습니다만은 멀로 기수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어느 정도 이 매니 히어로를 다 잡아낼 것인가 하는 부분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걸로 보여져요. 이 매니 히어로에게 있어서 멀로 기수의 기승이 앞으로 행보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루킹 곳은 전경주 정말 어이가 없게 무너지고 말았는데 뭐 이건 뭐 초인간과 같이 자폭 둘이 같이 자폭을 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와버렸으니까 이게 빠르게 출주기를 지금 당겨 나오는데 김동수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금화에크미도 최근에 이제 1600, 1300 조금씩 아쉬움을 남는데 이현종 기수가 다시 한번 다 잡아내고 있고 만마로마도 최근에 그 도착자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조금씩 나아지는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여하튼 이번 경주는 객관적으로 매니 히어로의 전력이 앞서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매니 히어로가 과거의 경주력 보였던 악벽들을 다시 한번 제어를 하면서 과거의 경주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부분에 관점을 두고 경주를 보는 것이 더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토요강마 9경주로 갑니다. 혼합 4등급의 1200m 경주 25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엇비슷한 전력마들 간의 접전 경주입니다. 확고한 우위를 가지는 마필이 없기 때문에 전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번 경주는 출전 기회 잡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일단 10점 마방의 에이스찬 전 경주 11번 게이트에서 이제는 게이트 운이 없어요. 10번 게이트, 11번 게이트, 6번 게이트, 10번 게이트
참 10번 게이트복도 지지리도 없는 에이스 찬이 과연 이제 게이트 운을 좀 잡을 것이냐. 이번에 원래 순발력도 있는데 게이트 운이 없기 때문에 조교모도 괜찮아요. 게이트 운을 잡을 것이냐는 부분이고요. 34조 마방의 퀀텀 점프는 기본 능력은 있습니다만 이번에 출전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오히려 이제 34조에서 파이널 칸지노가 출전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있어요. 출전 순위가 이 녀석은 이제 출전 순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조교 모습은 오히려 이 녀석이 호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당히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의 가능성, 이거 다크호스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22조 마방의 어마무시 외측 사행으로 인해서 주행시설 다시 받고 나온단 말이죠. 임기영 기수가 주 트랙을 2바퀴씩 지구력을 집중적으로 보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녀석은 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녀석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 19조 마방이 요리조리 뭐 나쁘진 않은데 이건 뭐 출전 기회를 과연 잡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요. 샤크짱 다비드 기수가 기승 예정인 샤크짱도 나쁘진 않아요. 굉장히 뭐 훈련 강도는 올려놓고, 뭐 신의 마들 중에서는 9조 마방의 글로벌 삭스 1분 03초대 주파타임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멀로 기수가 기승 예정이라는 부분, 양속 커글레를 씌워서 조교를 하는 모습인데, 이게 멀로 기수가 기승 예정이라는 부분, 멀로 기수만 기승하면 이제 모든 말이 인기마가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이런 부분들. 지금 말씀드린 마필들 위주로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금화 팔코는 전주에 보니까 개파가 굉장히 심해졌더니 지금 주로에 보이지를 않게 되어버렸어요. 자, 10경주 갑니다. 별정 B형 방식 19대의 마필들이 혼합 4등급 1400m 경주에서 자웅을 겨루게 되겠습니다. 19대의 마필들, 이걸 출전 기회를 서로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10조 마방의 모낙 엠파이어 1300m 좀 아쉬움을 가졌기 때문에 이번에 박태종 기수로 교체를 하고 출전을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수 있겠고, 전경주 보여줬던 주력이면 어느 정도의 가능성도 보여줄 수밖에 없겠다. 34조 마방의 에코빌도 최근에 순위권 계속 들이밀면서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고요. 54조 마방의 아미구라로 역시 1700을 뛰고 도착자가 거의 없었죠. 플래시제트라든지 정상백호, 선스타트, 아미구로라고 그 당시에도 이제 굉장히 좋았던 이런 모습이었는데 인기 순위에서는 뭐 인기 7위였습니다만은 순위권까지 진입하는 모습, 그 도착자가 거의 없었는데 오늘도 역시 임기영 기수가 다시 한번 조교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상당히 호전된 모습은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기를 모을 수 있는데 그 정도 가치는 할 수 있겠고요. 49조 마방의 절레가 49조 마방에서 이제 페더럴 캣과 절레 두 마피를 출전 등록했는데 페더럴 캣은 출전을 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절레가 출전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 녀석은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원래 전주에 1300m에 출전 등록되어 있었는데 그 경주가 어떤 경주였냐면 빅 투 더 빅, 그 다음에 하레니 위너, 춘산 이런 마필들이 등록되어 있던 경주에 나가지를 않았어요. 어차피 상대가 세다고 생각하고 안 나가고 요 경주로 살짝 밀었습니다. 밀어서 나오는데 오늘을 안토니오 기수가 조교를 하는 걸로 봐서는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할 걸로 보여져요. 그 경주보다는 이 경주가 확실히 편성이 약하죠. 그래서 이 경주로 미뤘는데 원래 이제 이 녀석은 그렇게 밸런스가 좋은 녀석이 아니에요. 선천적으로 밸런스가 좋은 녀석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지거든요. 근데 편성 자체는 전주 1300 편성보다는 이 편성이 조금 더 낫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탄력감은 자기 탄력은 다 살아 있어요. 그래서 편성을 한 주 미룬 것은 적절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해볼 만한 편성으로 돌아왔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50조 마방의 레벨 탑도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거든요. 이번 경주 정도라면 단독 선행의 찬스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마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 에스삭스도 항신도 기수가 조교를 하기 때문에 항신도 기수가 기승을 할지 아니면 뭐 다른 기수가 기승할지 좀 모르겠는데 말 상태는 양호하고요. 40조 마방의 글라디아토레이 같은 경우에는 흑마추산에서 3번의 휴양을 거치고 돌아왔는데 상태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상태는 양호해요. 근데 아직까지 강도는 끌어올리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 요 정도 마필들 간에 이제 접전 경주가 될 보여져요. 근데 아직까지 확고한 우위를 보이는 마필은 없어요. 좀 더 주후반까지 이 조교 내용을 좀 체킹을 해봐야 되겠는데 거의 엇비슷한 전력들이다라고 지금까지는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13대 마필들이 2등급 1800m에서 자웅을 겨루게 되겠습니다. 승급전을 펼치는 마필이 인천 시프죠. 전 경주에 멋들어지게 성원행 나가서 우승을 펼쳐줬는데 오늘도 이제 이현중 기수가 조교를 합니다. 전 경주에 저에게는 아주 뭐 고마운 녀석입니다. 저에게는 상당히 고마운 녀석인데
선행을 나간다라면 이 정도 주폭이면 또 되긴 한데 게이트가 조금은 봐야 되겠고요. 사실은 게이트 조건을 좀 지켜봐야 되겠고, 주폭이라든지 체구보다도 이 녀석은 주폭이 큰 녀석이기 때문에 주폭을 굉장히 크게 쓰는 녀석이기 때문에 오늘도 나쁘지는 않아요. 역시 또 승급전을 펼치는 킹즈 스텝이 상대 선행마가 될 수 있죠. 뭐 선출이 자유롭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킹즈 스텝 역시 선행을 나갔을 때 더 띄워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승급전을 펼치는 인천 치프와 킹즈 스텝의 선행 다툼 여부에 따라서는 두 마필 중에 한 마필은 선행을 나간다라면 그냥 돌아나갈 수 있는 가능성, 승급전이라도 능력이 있는 녀석, 13전 6전밖에 뛰지 않은 마필이기 때문에 발전적 기대치에 있어서는 두 마필 모두 선행을 나간다면 그냥 돌아나갈 수 있는 능력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글로벌 축제도 마찬가지. 근데 글로벌 축제는 최근에 이제 취입으로 징수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축제는 과연 어떨 것이냐. 일반 경기로 오랜만에 출전했는데, 근데 단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최근에 이제 1200, 1400을 뛰고 1800으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호흡 자체가 단거리 호흡에서 이제 장거리 호흡으로 호흡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호흡을 바꿔서 적응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돼요. 톱브레인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1400, 1400을 MBMB와 1400 뛰고, 근데 이제 톱브레인 같은 경우는 전경주 이혁 기수가 12번 추입 위각게이트에서 추입으로, 그 선행이 아닌 추입으로 주행 습성을 한 번에 교정을 해가지고 입상을 끌어냈다라는 부분은 아주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톱브레인은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바킹도 14전밖에 뛰지 않았는데, 원래는 이것도 전주 출전 예정인데 한 주를 미룬 상황에서 그 경주가 이제 한 주가 미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국내산마 1900 경주와 혼합분 1800 경주가 이상하게 합쳐져 버렸죠. 합쳐지면서 멋진 왕자도 원래 이제 1800을 준비를 했다가 경주가 합쳐지면서 1900m로 경주가 돼버리니까 멋진 왕자 입장에서도 어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은, 참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공지가 좀 되고 했으면 좋은데, 원래 편성은 멋진 왕자가 이제 1800을 준비를 했었죠. 서울 탱크도 1800을 준비했었고, 원더풀 이블은 1900이 준비됐었던 거고, 근데 멋진 왕자 입장에서는 1800을 준비를 했다가 경주가 그게 이제 합쳐져 버리니까 1900으로 나가버리니까 첫거리 도전에서 1800을 준비했던 녀석이 갑작스럽게 1900으로 경주가 바뀌어버리니까 그 100m라는 부분, 첫거리 도전에서 100m라는 부분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조건, 그냥 눈 감고 당해버리는, 참 많이 아쉬워요. 그런 부분들은. 이겨주만은 안토니오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하는데 상태는 살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안토니오 기수가 어디 몸 상태가 좋지가 않은지, 날씨 때문에 그런지, 브라질 선수라 그런지,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오늘은 전반적인 무브먼트가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해요. 모든 말에 그렇게 썩 좋지가 못했기 때문에 후반부까지 좀 봐야겠어요. 몸 상태가 안 좋은 건지 날씨 때문에 그런 건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몸 움직임이 그렇게 활달하다는 느낌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겨주만은 상태는 조금 더 올라온 모습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전반적인 말들이 나쁘진 않아요. 경주 자체로만 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자, 12경주입니다. 19뒤의 마펠들이 실전 등록되어 있고요. 베스트 에버가 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겠죠. 전 경주 1600m, 1300m 뭐 연속으로 입상을 끌어가고 있는데, 근데 부담 중량은 57.5로 핸디캡의 기준마가 됐어요. 기준마가 됐고 레이팅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제 승급을 앞두게 됐는데 또 오늘 훈련을 올리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날씨 탓이겠죠. 상태는 이상 없으니까.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일단 조교 모습이 나쁘지 않은 것은 화이트 퀸은 오늘 조교 모습은 유지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베스트 에버란지 화이트 퀸은 모두 선행마 습성을 가지고 있죠. 베스트 에버는 뭐 전경 취부로 왔습니다만 화이트 퀸은 선행을 나가야 더 뛰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이트 퀸이 이제 거리 경험은 없습니다만 선행이라면 1400m 정도로 완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오늘 상태는 괜찮아요. 굉장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선을 갈 수 있냐는 부분인데, 또 하나의 상대 선행마가 있죠. 원더풀 마리아, 또 김영군 기수가 기승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승급전을 펼치는 화이트 퀸이라든지 원더풀 마리아, 승급전을 펼치는 이 두 마필의 선행 다툼, 여기에 베스트 에버까지. 베스트 에버는 이제 뭐 취입으로 주행 스텝이 바뀌었으니까 굳이 여기에 선행으로 뛰어들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원더풀 마리아와 화이트 퀸의 게이트 조건에 따른 선행 다툼,
이 부분을 먼저 게이트가 이제 나와봐야 풀어낼 걸로 보이죠. 도마필 모두 상태는 양호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싸움이 벌어진다라면 박태종 기술 완전히 교체되는 백상근육 같은 마필들의 취입 가능성도 뭐 타진해 볼 수는 있겠죠. 베스트 라인 같은 경우에도 베스트 팜에서 휴양을 하고 왔는데 뭐 상태는 이상이 없어요. 3명 기상도 공백을 1600을 적응을 하고 경주 거리를 줄여놓았기 때문에 의외로 좋은 모습은 보여주고 있고요. 금화킹덤은 박으름 기수가 기승 예정인데 최근에 취입으로 조금씩 아쉬움이 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떨 것이냐는 부분이고, 탁트인까지도 있네요. 탁트인도 또 있기 때문에 이게 선행 다툼에 따른 부분, 그러니까 게이트가 나와 봐야만이 이 경주는 전개를 그리면서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교 내용도 내역이지만 게이트 조건에 따른 전개 양상을 좀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수밖에 없겠고, 또 하나 베스트 에버가 아직까지 조교를 올리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아직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 경주는 패스. 자, 1호 경마로 넘어갑니다. 4경주죠. 국내에서 5등급의 1400m 경주 왕탱이가 출전을 하시게 됩니다. 핸디캡의 기준만은 9점마방의 클린업 트리오가 되겠는데, 최근에 1400m 전경주 물론 이제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가능성을 열어둘 수는 있는데, 여하튼 왕탱이가 1400m 첫거리 도전이다 하더라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요. 상당한 가능성이 든다라고 보는데, 오늘 또 신영철 기수가 기승 예정이에요. 뭐 전경주 잘 탔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왕탱이가 신영철 기수가 매끄럽게 완벽하게 기승을 해줬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뭐 상태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팬들이 원하는 만큼의 성적은 내줄 걸로 보여져요. 왕탱이 다시 한번 기대를 가져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1위강마 5경주입니다. 국내에서 5등급의 1600경주 별정 B형 방식으로 치러지는 경주입니다. 천년의 고도는 나쁘지가 않아요. 별정 B형 방식이다 보니까 부담장 차이는 없습니다. 천년의 고도가 57, 달순이가 56, 인디언보스 56, 가더브삭스 56. 천년의 고도는 이동화 기수, 가더브삭스는 김동수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해요. 이제 김동수 기수는 전경주 가더브삭스 10번 게이트에서 아쉽게 달순이에게 졌단 말이죠. 근데 달순이가 인기 12위짜리 달순이가 들어오면서 이게 인기 1위에 붙여서 고배당 양상이 됐던 그런 상황이죠. 인디언보스는 이번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게 되는데 과연 어떨 것이냐, 최근의 아쉬움을 털어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 달순이가 다시 입상을 끊어낼 것이냐. 23조에서 두마피를 출전시켰기 때문에 안 될 것은 없죠. 인디언보스도 컨디션의 상승세, 천년의 고도도 나쁘진 않아요. 레드선도 상태는 나쁘지가 않아요. 승급자를 펼치는 밀키쉐리는 이번 경주는 좀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 천년의 고도, 인디언보스, 가더브삭스, 달순이까지. 자, 국내에서만 4등급의 1200m 경주 6경주로 펼쳐지는 경주고요. 16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습니다. 22조 마방의 매니챔프. 아무래도 매니챔프와 탱고타임이 다시 한번 저배당을 형성을 하게 될 거고, B사형까지 3두가 강한 인기를 모을 수밖에 없는데, 매니챔프 조상봉 기수 기승 예정인데 오늘도 조교 모습 괜찮았어요. 탱고타임도 좋습니다. 이 1200m이기 때문에 탱고타임 전경 12번 게이트 선행을 나가서 입상을 끊어냈는데, 그 외곽에서 그렇게 선행을 나갔단 말이죠. 비사인이 따라가면서는 어떤 전개를 펼칠 것이냐는 부분이고, 매니챔프는 따라가면서 입상을 끊어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고, 좋은 가문은 또 멀로 기술한 말이죠. 그래서 멀로 기술이기 때문에 인기를 모을 걸로 보이는데, 좋은 가문의 1200m에서의 경주력은 과연 어떨 것이냐는 부분. 장산 플라이도 57kg의 이번 경주 핸디캡의 기준마가 됐죠. 말 상태라든지 걸음은 좋아요. 자, 7경주입니다. 국내선마 4등급의 1400m 경주 18대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뉴 패러다임을 29주에서 멀로 기술을 기능시켰어요. 이거 오상철 마주의 마필인데, 그 오상철 마주의 마필을 트리플 크라운, 그러니까 자기 목장에서, 트리플 크라운 목장에서, 자기 집 목장에서 휴양을 하고 온 뉴 패러다임. 근데 멀로 기술을 기능시켰다. 조교 모습 좋고 말 상태 살아있고 주행심사시 살아있었다. 그러니까 트리플 크라운 자기 목장이에요. 오상철 마주의 목장, 자기 집에 휴양을 시킨 뉴 패러다임을, 이 부분은 그냥 이 휴양마라고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부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17조의 맥파이가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말 상태가 양호하더라고요. 김용근 기수가 눈부신 한센에 기승을 하게 되는데, 오늘도 내측으로 많이 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개 조건과 게이트 조건이 상당히 중요할 거고, 탄력감은 좋아요. 스피드감은 좋은데 내측으로 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러블레이스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스피드벨은 21.5방의 스피드벨은 김동수 기수가 기승 예정이고요. 33조의 강화총각도 이철경 기수가 의욕을 보여주고 있고요. 만석지기 1.5방의 만석지기는 최범행 기수가 기승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온 돌풍은 이혁 기수가 기승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선두권, 눈부신 한센과 뉴 패러다임 볼프테스터 선두권에서의 썬오브 썬더는 이현종 기수가 기승 예정이고요. 선두권에서의 만약에 이상전기가 나온다면 브루킨의 한 발이 통할 수도 있죠. 오늘 보니까 브루킨의 추진 능력은 브루킨이 가장 세니까. 근데 브루킨이 전경주에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전개적인 조건, 추입을 할 수 있는 전개적인 조건만 성립이 된다라면 오늘 조교 모습으로는 올라올 수 있는 조건은 다시 한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첫 입상 때 아주 뒤에서 올라올 때 11월 24일 날 다비드 기수가 깡바닥에서 올라올 때 그때 매직 이슈로 공략을 했잖아요. 놓고 때려드렸던 브루킨. 그때 느낌 정도는 온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왜냐면 전개가 따라줘야 되는 마필이니까. 자, 8경주입니다. 18도의 마필들이 혼합 3등급 1400m에서 장을 겨루게 되겠습니다. 로드반이 있죠. 상태 좋아요. 상태 좋고 다비드 기수가 오늘도 조교를 하는데 이 정도 편승이 뭐 두꺼발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마이티럭은 박태종 기수로 교체해서 기승할 것 같아요. 박태종 기수 오늘 조교하는 거 보니까. 이 경주의 핸디캡의 기준마는 센터포바가 57.5로 기준마가 됐기 때문에 로드반도 부담 중량에서는 결코 불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로드반이 조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냥 뭐 큰 문제 없이 입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워낙 편성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9경주입니다. 19대 마필들이 별정 B형 방식에서 출전하게 되는데 거의 엇비슷한 전력마들이에요. 뭐 확고하게 능력 우위를 보이는 마필은 없어요.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좀 아쉬움을 보이는 마필이 리틀보이 플래시죠. 4조마방이 리틀보이 플래시. 근데 리틀보이 플래시가 오늘 보니까 나쁘지가 않아요. 괜찮아요. 거기다가 리암 승훈이가 이 녀석은 이제 전주에 1600m 출전 예정이었는데 쓰지를 않고 안 나갔어요. 그 경주가 어떤 경주였냐면 블루키튼이라든지 히든삭스 그게 1, 2등을 했던 경주. 그 경주에 나가봐야 답도 없으니까 안 나가고 그게 53km 했거든요. 근데 그 경주 안 나갔어요. 나갈 수 있는데 안 나갔어요. 그래서 한 줄을 쭉 밀으셔서 이쪽으로 왔단 말이죠. 1800m. 이암승훈이 뜻한 바대로 여기서 성공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그 경주에 나가서 답도 없는 경주 나가느니 이쪽으로 미룬 것은 뭐 잘한 선택으로는 보여져요. 여하튼 우장의 양기는 누구죠? 이현종 기수가 기승할 것 같고요. 또 우리 또 멀로 기수가 천지명장에 다시 기승하기 때문에 엄청난 또 바람이 불어올 것 같고요. 최근에 좀 아쉬움이 있었던 매니스피드는 아직 조교는 올리지 않고 있는데 상태 자체는 오늘 보니까 올라왔어요. 상태는 좀 더 올라오는 모습이고 근데 조교 내용은 아직까지 뚜렷한 모습은 없어요. 근데 상태는 좀 올라왔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천지명장에 멀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또 엄청난 현장 바람이 또 불어올 걸 보여져요. 근데 오늘 조교 모습으로는 리틀보이 플래시가 눈에 들어오는 모습이었어요. 아직 우승이 없는 리틀보이 플래시 17전을 뛰면서 우승이 없는 리틀보이 플래시. 그 다음에 슈룹도 전주에 나가지를 못하고 슈룹은 이제 나가지를 못했어요. 출전해서 출전 기회를 나가지 못하고 이쪽으로 왔는데 박상호 기수가 기승 예정일 것 같아요. 그다음 본능대로도 최근에 계속해서 좀 아쉬움이 남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다 해볼만 하다라고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편성 자체가. 이 경주에 출전한 마필들은 슈룹은 무조건 출전을 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슈룹은 출전순 1빠따. 슈룹 출전순 1빠따. 1등급 일요경마 10경주 16대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습니다. 티즈 플랜이 레이팅이 그렇게 증가가 돼가지고 핸디캡이 기준마가 돼가지고 59kg의 부담량을 부여받게 됐습니다. 나머지들은 살판 났습니다. 티즈 플랜이 59를 받아버리니까 나머지들이 살판 났어요. 강토마가 쉽게 말하면 티즈 플랜이 59를 받아버리니까 강토마가 전 경주 레이팅 110 이하 경주에서 57.5를 받았고 뛰었던데 이번에 얼마를 받냐? 52를 받습니다. 전경 대비 마이너스 6.5. 로드위너는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 예정이고요. 위너골드는 박태종 기수가 기승할 것 같고요. 구통사는 김용근 기수가 기승할 것 같습니다. 구통사가 그렇게 되니까 51kg 부담 중량을 기승할 것 같고 위너골드가 전경주 59kg를 달았는데
위너골드가 55.5를 달게 됩니다. 이게 서로 그러니까 모두가 피즈 플랜이 기준마가 되면서 59를 다니까 땡큐가 든 마필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 땡큐 든 마필들은 의욕을 보일 수밖에 없죠. 뭐 이게 찬스다라고 생각하고 의욕들을 보일 수밖에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들 열을 들대고 1등급 경주가 오랜만에 좀 박진감 넘치고 상당히 재밌는 1등급 경주가 될 것 같아요. 피즈 플랜 자체도 나쁘지가 않고 좋기 때문에 59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거는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마지막 경주 11경주 국내 선발 3등급의 1200m 경주입니다. 원로 기수가 데디글로리에 기승을 하게 됐는데 워낙 뭐 말 상태도 좋고 공백은 있었습니다만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좀 모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울트라 챔피언이 55.5에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 경주 코 차이로 졌던 마필이죠. 코 차이로 졌던 마필. 다시 한번 뭐 열을 낼 수밖에 없겠고 원더풀 트루스도 56kg의 부담 중량이라면 1200이라면 할 말이 있는 내용이죠. 네,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토니오 기수가 오늘 무브먼트 그렇게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조교 내용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어요. 상태는 이상이 없습니다. 정상타가 핸디캡이 기준마였네요. 57.5로 핸디캡이 기준마라 그런지 오늘 조교를 아주 강하게 시켰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원래 이게 뭐 조교를 아주 강하게 시키는 마방은 아니니까 10점 마방이 그런 부분에서 상태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주반까지 좀 체킹이 필요해 보이고요. 나머지들 중에서는 눈에 띄는 녀석은 피로골절로 공평목장에서 휴양을 하고 돌아온 매치퀸. 피로골절이라는 것은 뭐 시간만 지나면 낫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오늘 이철경 기수가 굉장히 열을 내면서 아주 강한 조기를 시행을 했다는 것은 골절 자체의 문제는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뭐 이것도 선행형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을 나갈 수 있는 편성기에 게이트 조건을 만날 수 있냐 하는 부분만 체킹을 해보면 되겠고, 말 자체는 이상이 없었다. 여하튼 데디글로리가 선입으로의 가능성은 얼마만큼 보여줄 것이냐. 하지만 1200이라면 데디글로리도 할 말이 있어 보이고 원로 기수가 워낙 뭐 잘 타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로 기수에게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걸 보여주고요. 초인볼트가 원래 전주 1800m 등록을 했는데 안 나올 걸로 보여진다라는 말씀 드렸죠. 근데 이번에는 51kg로 여기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 늘프런켓이 박태준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하게 돼요. 55kg 부담 중량이기 때문에 부담량 자체는 뭐 크게 1kg 정도 늘어난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데디글로리를 좀 더 재밌게 보고는 있어요. 원더풀 트루스가 뭐 조교가 정상화가 된다라면 좀 더 재밌을 걸로는 보여지는데 조교 내용을 좀 더 보겠고요. 오늘 조교 모습은 뭐 데디글로리가 괜찮았습니다. 이상 2월 4주차 새벽 조교 프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 새벽 조교장에서 김상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